发霉了吗？我们这个厨师服特别好看。对吧？对不对？ 여기는 고운 고춧가루랑 굵은 고춧가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저는 이걸로 굵은 고춧가루로 구매를 할 겁니다. 사실 김치 만들 때 이거 배 넣어도 진짜 달고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안 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번 영상 댓글로 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면 저희 집은 주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 저희 집은 주방이 없어서 남자친구 집에 와서 이렇게 주방을 좀 빌려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저번 영상에 나온 그 양배추 김치 레시피는요 진짜 간단해요. 사실 대한민국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김장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거의 하루 이틀에 걸쳐서 김장을 하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요리 동아리에서도 한국 김치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국 진짜 전통적으로 김치 담그는 방법을 몇 번 수업 형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새우젓이랑 뭐 액젓 이런 거 다 넣고 만드는 비건은 아니고요. 정말 전통적인 김치 담그는 방법이었고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하루를 통틀어서 아침 8시에 주방에 들어가서 배추 절이고, 중간에 수업 갔다가 배추 다 절여지면은 물기 빼고 양념 만든 다음에 다 만들면 이제 밤 10시, 11시에 그렇게 숙소에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대만 분들한테는 대략적으로라도 그 한국의 전통적으로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랑 조금 이렇게 비교도 하시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대충 한번 읊어보자면, 일단 저희는 배추를 잘게 썰지 않고 통째로 절이는데, 한국은 보통 겨울에 김장을 해서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하루 정도를 절여요. 그냥 절여놓고 잔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배추를 씻고 하는데, 근데 대만은 날씨도 덥고 제가 그때는 이제 수업하는 중간에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거의 한 6시간 정도만 절였는데, 그 정도 절여도 대만은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거의 다 절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였으면은 이제 한번 쫙 씻어내고 물기를 빼야 돼요. 물기를 뺀 다음에 이제는 양념 속을 만드는데, 전통적인 김치 만들 때는 그 풀을 써야 돼요. 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풀을 써야지 이제 재료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제 뭉치면서 배추 속으로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풀도 쓰고, 그 풀을 쓰려면은 이제 육수가 필요한데 그 육수도 다 냈어요. 일일이. 뭐 과일, 버섯, 뭐 야채 다시마 막 별거들 다 넣고 2시간 정도 우려가지고 낸 육수로 그 풀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랑 필요한 채소들 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양념을 만들면 이제 그때 배추 한 입 한 입 열어가지고 속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또 감싸가지고 김치 통에다가 넣고 하루 정도를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제 냄새가 싹 올라오면은 그때 냉장고에 넣으면은 끝인데, 이게 진짜 번거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 김치, 한국 비건 김치를 알려드릴 건데, 사실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요리를 할 때 각각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무슨 재료를 정확히 계량해서 하는 거를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짜게 먹고, 뭐 누구는 어떤 마늘 향을 싫어하고, 누구는 뭐 양파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뭐를 좀 더 넣고 덜 넣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할 때 계량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최대한 제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번 열심히 계량을 좀 해보도록은 할 건데,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만들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뭐 맵기의 세기나 간의 세기 그런 거는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먹은 게 하필 양배추 김치여서 그런 거지 꼭 양배추로만 만들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무나, 배추, 오이, 뭐 파, 그냥 이런 채소를 이용해서 만들면 그냥 그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응용하실 수 있게 무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깍두기도 같이 만들 건데 양념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냥 동시에 두세 가지 만들면 좋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랑 무를 이용해서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김치랑 깍두기랑 동시에 만들 거여서 지금은 먼저 양배추부터 썰어줄게요. 요 중간에 양배추 심은 버리지 말고 좀 이따가 야채 갈 때 같이 넣어서 갈 거니까 옆에다 남겨두시면 돼요. 그 양배추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줄 건데요. 양배추를 이렇게 한 3, 4분 정도 담갔다가 계속 몇 번 더 헹궈주시면 돼요.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줬으면 이제 소금에 절여줄 건데, 소금은 사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굵은 소금을 사용을 해요. 근데 대만에서는 일단 그 굵은 소금을 정말 찾기가 힘들고요. 인터넷으로 한국 김치 소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지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만들어서 뭐 몇 년 두고 먹을 것도 아니고 금방 만들어서 금방 먹을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런 이상한 첨가제 많이 든 소금만 아니면 그냥 자연 이런 바다 소금으로 절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막 넘칠 것 같고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 절여지기 시작하면은 숨이 딱 죽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놔두시고 얘가 숨이 죽기 시작하면은 그때 뒤적거려 줄 거예요. 그럼 양배추 절여지는 동안 무를 썰어 볼 건데, 무 껍질은 세척을 깨끗이 하시면 벗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무에 무가 너무 많길래 그냥 한번 껍질을 벗겼고요. 자르시는 거는 저희 한국에서 김치 만들 때는 정사각형으로 보통 잘라요. 한 입에 쏙 들어가게.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무가 조그마다 보니까 그냥 4등분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요 꽁다리는 너무 조그마다 싶으면 그냥 2등분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도 절여줄 건데요. 이 무가 한국 무랑 대만 무랑 맛이 많이 달라요. 저희가 김장할 때 한국 무는 그냥 먹어도 되게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대만 와서 먹어보니까 무가 단맛이 아예 없고 엄청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절일 때 소금으로만 절이는데 이 대만 무는 소금에다가 설탕, 단 거랑 같이 넣고 절여야지 절인 다음에 또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소금으로 이렇게. 소금은 저는 그냥 크게 이거 한 숟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게 한 숟갈.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도 같이 넣어줘요. 이 정도. 설탕은 소금보다 좀 많이. 왜냐면 무가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절일 때 맛을 먼저 들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깍두기도 이렇게 두고 좀 절여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지금 양배추 절인 지 45분 정도 지났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완전 숨이 거의 다 죽었어요. 대만이 지금 날씨가 더워서 45분만 절였는데도 지금 거의 다 절여졌는데, 여러분 진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절여야 돼요? 도대체 소금 얼마나 넣어야 돼요? 그런 게 다, 이것도 솔직히 좀 두꺼운 거는 아직도 약간 뻣뻣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웬만해서는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다 절여졌거든요. 원래 되게 쌩쌩한 배추였잖아요, 양배추. 근데 얘를 절이면은 이게 양배추든 배추든 오이든 무든 소금에 절이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잘 안 부셔져요. 근데 요거를 굳이 몇 분을 해야 되고, 그게 내가 지금 있는 나라의 날씨 그런 거랑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절여지면은 좀 이따가 다 만들고 발효시키면서 나머지는 다 또 안 절여진 거는 또 절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절여지면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절였으면은 일단은 물기를 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체에다가 옮겨준 다음에, 사실 요 밑에 국물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배추가 농약이 되게 많은 채소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씻어도 잘 안
바뀐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국물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물은 버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배추 물기만 살짝 빼줄게요. 요것도 그냥 대충 빼주시면 돼요. 뭐 굳이 이걸 바싹 말려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물기 살짝 빼줄게요. 그 다음에 요 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절이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양념에다가 넣어서 버무려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되는데, 이것도 진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갈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물이 많은 깍두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굳이 안 절이시고 그냥 통에다 두고 양념을 채우고 하면은 그 온전한 국물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진짜 모든 게 다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바뀌는 거여서 저는 일단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조그만한 무 하나 했기 때문에 지금 국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요만큼 나왔어요. 근데 무 같은 경우는 양배추랑 다르게 국물까지 쓰는 편입니다. 이 맛있는 무, 맛있는 맛이 여기 국물에 다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무랑 국물이랑 다 같이 양념에 넣을 거예요. 자, 이제 보면 무랑 양배추랑 다 절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재료만 만들어서 섞으면 끝이거든요. 속재료에는 저는 양배추에다는 요 부추를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부추 없는데 이거 양배추 김치 하려고 또 부추 사러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부추 없으면 파 넣으셔도 돼요. 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제 마음이에요. 그냥 오늘은 양배추 김치에 부추를 넣고 싶어서 부추를 준비했고, 깍두기에는 요 파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속재료에 들어가는 뭐 비장의 무기라 해야 되나요? 이 토마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2개는 갈아서 넣을 거고요. 요 2개는 채 썰어가지고 넣을 건데, 요것도 나는 다 갈아서 넣으면 안 돼요? 갈아 넣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먹을 때 양파가 씹히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정도는 채를 썰어서 넣는 거고요. 이거 다 정말 먹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요거 양배추 꼬다리랑 고추, 이 고추도 뭐 양을 또 얼마나 하셔야 되고 무슨 고추를 써야 되는지는, 저는 매운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운 고추로 준비를 했고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안 매운 고추 쓰시면 돼요. 아무래도 색깔이 김치는 빨갛잖아요. 그래서 빨간 고추를 준비한 건데, 이것도 어차피 고춧가루 넣을 거여서 빨간 고추 없으시면은 아무 고추나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마늘 생강도 솔직히 마늘 좀 더 들어간다 해서 맛이 엄청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늘 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줌 정도 준비를 했는데, 생강이 조금 그나마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좀 신경 써주세요 하는 게 생강이에요. 마늘은 많이 넣어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맛에 티가 안 나는데 생강을 또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은 생강은 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요 생강만 마늘의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만 안 넣으시면 되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법에서 그 찹쌀풀을 써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초간단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찹쌀풀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그 찹쌀풀이 뭐예요? 전분이잖아요. 전분이 되는 재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감자고요, 고구마인데 여러분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단맛이 좀 있잖아요, 고구마는. 그래서 이 고구마를 넣으면은 설탕이 그만큼 좀 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뭐 감자는 아무래도 단맛이 적다 보니까 설탕을 조금 더 넣으면 되는 거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2개 다 넣을 거예요. 2개 다 넣어도 상관없고, 요것만 넣어도 되고 요것만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미 얘네는 이렇게 쪄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놓은 상태고요. 이제는 재료들을 다 한번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넣고, 감자를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남은 건 좀 이따 먹을 거기 때문에 감자는 요 정도 반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다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속재료가 양이 많아질 뿐이에요. 감자 넣고, 일단 얘네만 넣으면 잘 안 갈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사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육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써도 돼요. 물론 더 맛있지만 굳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물만 넣어도 들어가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토마토가 감칠맛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갈릴 수 있을 만큼 이 정도 넣어주고 일단 한번 갈아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찹쌀풀이 완성이 됐고요. 한국 분들은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간단한 건지. 자, 이래서 찹쌀풀 안에 이제는 갈아줄 채소를 넣어줄 건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부어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간을 하고 야채 같은 걸 또 썰어서 넣어줄 건데, 일단은 고춧가루부터 넣어줄 거예요. 고춧가루를 먼저, 이 고춧가루 양을 또 말씀을 드리면, 양은 많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뭐 매운 거를 못 드신다 하면은 이만큼만 넣으셔도 돼요. 제가 방금 넣은 거. 근데 저는 매운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2배 정도 넣겠습니다. 요 정도. 색깔은 토마토 넣고 뭐 고추 넣고 이래서 원래 약간 선분홍빛이고, 여기다가 뭐 나는 색깔이 중요해 이러면은 뭐 고추를 더 넣으셔도 되고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네, 대충 이렇게 섞었으면은 이 상태로 좀 놔둘 거예요. 이 고춧가루가 불도록. 저희는 지금 이거를 기다리면서 야채를 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둔 양념에 저희가 양배추에다는 부추를 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부추랑 양파, 양배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섞으셨으면 마지막으로 소금이랑 설탕으로 간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김치는 간을 짭짤하게 해야지 발효되고 나서 간이 딱 맞거든요. 너무 심심하게 하면은 김치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저번 영상에 나온 그 양배추 김치는 고운 고춧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색이 요것보다는 조금 빨갛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배추 김치는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마지막 용기까지. 여러분, 먼저 이 깍두기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버무려 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깍두기에 그냥 양념이 닿아버리면은 얘네가 색을 잘 못 입어요. 그 깍두기 절이면서 밑에 생긴 국물은 잠깐 다른 그릇에다가 옮겨두고 고춧가루만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물을 들게 해준 다음에, 제가 아까 양념을 이렇게 좀 덜어놨어요. 깍두기 그 국물이랑 양념이랑 섞어서. 그래서 얘를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깍두기에 넣을 재료도 남겨놨잖아요. 요것도 그냥 같이. 깍두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소금 설탕으로 간을 해주는데요. 제가 방금 맛을 봤는데 대충 저 같은 경우는 소금 요 정도? 아까 절일 때 소금 설탕을 넣었잖아요. 그 국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설탕도 요 정도? 여러분, 이렇게 김치가 완성이 됐고요. 저 많이 초췌해졌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당부드린 것처럼 정말 요리 이런 거 하실 때 부담 갖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계량을 굳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시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처음에 좀 망치면 어때요? 또 만들면 되죠.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내 입맛에 맞게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보시는 습관을 조금 기르시면은 정말 요리가 쉽고 재미있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가서 많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처음에 딱 만들고 나서 발효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막 만들 때 먹으면 토마토 맛이 살짝은 나요. 근데 그게 발효되면서 정말 맛있는 감칠맛으로 변하거든요. 이 감칠맛이 토마토에서 거의 와요. 김치가 이제 발효되면서 진짜 맛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다 발효가 되면은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 토마토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효 방법이랑 보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만든 김치는 먼저 실온에다가 발효를 시켜야 돼요. 바로 냉장 보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대만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실온에다가 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1시쯤에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냉장고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냄새까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날 한낮을 이렇게 숙성이 좀 된 다음에 김치 상태를 보여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더 참고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까지 찍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치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건데, 대만 지금 이 날씨에 19시간 정도면, 그냥 뭐 한나절 정도면 충분히 익어요. 지금도 뚜껑 열지 않았는데도 냄새가 팍
나고요. 이게 김치가 익으면은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어도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뚜껑 열면은 이렇게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생겼죠. 이렇게 국물이 생겼고 냄새가 정말 이게 지금 이게 막 기포도 올라오고 그래요. 얘가 발효되면서 막 유산균들이 막 움직이면서 기포도 생기고 그냥 아실 거예요. 느껴지실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왜냐면 어제 갓 만들었을 때랑 발효되고 나서 냄새부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만 분들 중에서 이제 김치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냄새를 딱 맡으시면은 김치가 익었구나,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김치를 이렇게 상온에서 발효시킨다고 해서 막 밖에다가 베란다 햇빛 엄청 잘 들어오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시면 얘네가 상해요. 그래서 보통은 검은색 천이나 검은색 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얘네가 햇빛을 잘 받지 않게 어두운 상태를 좀 유지를 시켜 두시고 이런 식탁, 그냥 집 내부에서 발효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깍두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깍두기도 이렇게 열면은, 깍두기는 어제 절인 국물 자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국물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국물로도 뭐 국수나 뭐 이런 거 해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비건 김치 만드는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맛있다. 완전 깔끔해. 그냥 이거 파랑 양파만 먹어도 맛있어. 그치?